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좀 답답한 분위기가 금요일날 연출이 되었습니다. 주중 코스피는 또 상단에 막혀서 돌파를 못하고 헤매는 분위기였고, 코스닥 시장은 계속 좋은 분위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좋은 분위기가 유지는 되었는데, 금요일 대형주는 올랐지만은 중소형주들이 폭락세를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지수 흐름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피도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날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도 조정은 보였지만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번 주 고점에서 밀려난 것에 비하면은 좀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분석이 돼요. 그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좀 괜찮았었고, 그런 분위기 때문인 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차트 흐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저항대에서 뭔가 좀 2%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한계선까지 좀 시장이 올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투자 심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투자 심리 개선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이슈라든지 해외 글로벌 주식 시장에 기대서 좀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이에요. 거래량 거래 대금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일단은 볼륨은 많이 늘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정상 수준을 되찾는 정도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붐을 이루거나 좋아진 상태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아직은 안심하지 못할 정도로 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더 볼륨이 좀 살아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코스닥 급락이 나타났다. 이게 SM, 글로벌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SM하고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였고, 특히 SM은 16%나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들 급락세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죠. 계속해서 좀 불리해지는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오늘 뉴스들 나오는 걸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망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만 좀 뽑아서 목소리를 내죠.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거 역시도 향후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높이기 때문에 악재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심리적인 동요가 코스닥 거래도 많았죠. 이 투매 흐름이거든요. 투매 흐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어졌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장이 그러면은 나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시장은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 개선이 되어 가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좋아지지 못한 거였다는 거죠. 어차피 거쳐야 할 조정이었고, 그런 조정은 늘상 존재를 한다.
다만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들이 너무 이제 흔들림이 컸고, 이걸로 인해서 또다시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 금요일 시장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다음 주 중반까지도 계속 영향이 된다면은 우려를 해야지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 믿음이 좀 또 약화된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보게 되면은 뭐 물가지표들 안정을 찾고 또 향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원자재 가격들부터 해서 투기적인 자산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연준도 긴장을 늦추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계속 세게 하죠. 그럴 때마다 계속 금리 올릴 거다, 물가 안심할 때가 아니다,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이후에 시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FRB 위원들 계속해서 좀 악담처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투자 심리가 강하다면 흔들림이 없지만 투자 심리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금요일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또 투매를 하면서 코스닥 개별주 시장이 붕괴가 돼버리는, 일순간에 붕괴가 돼버리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과거 한 달 전, 두 달 전하고는 또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한 달 전, 두 달 전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코스피 시장을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우리가 성장주 격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한 4~5% 쑥 밀려 내려왔겠죠. 근데 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테슬라의 강세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래도 안전자산이 아니고 지금은 리스크 자산이다. 기울기는 리스크 자산이다. 기울기는 리스크 자산이지만 투자 심리는 많이 개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투매 흐름들이 뭐 종목별, 뭐 섹터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지금 뭐 앞으로도 더 올라가고 상황이 더 개선이 되더라도 투자 심리가 좋은 상태까지 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안심할 수는 없어요. 오늘과 같은 섹터별 급락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유의를 해야지 되고, 그런 것을 한 번씩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기회로 생각할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회. 이제는 기회를 잡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이 일단은 외환시장 개방 관련돼서 좀 호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환율이 외환시장 개방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환율이 한번 점핑을 했죠. 그 이후에 안정을 찾았는데, 지금 시각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좀 외환거래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영을 하니까는 아마도 외국인도 좀 수급이 계속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어오고, 또 해외 주식시장 다른 증시들과 최근에 비교를 해봤을 때 상하이 증시며 뭐 니케이며 또 뭐 뉴욕 증시며 나스닥 또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코스피 시장이 오히려 나오면 나았지 떨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SM
해서 뭐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종목들에 불어오는 흐름들. 자, 그럼 우리가 SM이 다시 종목으로 와서 SM이 M&A 때문에 초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M&A 때문에. 왜 너도 나도 SM에 관심을 갖고 여기 경영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물론 국내 업체들이지만 대부분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주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그런 종목이 원체 너무 많아요.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싼 주식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외에서의 인식은 한국에 대해서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지금 짙어지고 있죠. 근데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직 금융시장은 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기회. 그러면 지금 일단 시장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수에 주목을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는 지수의 키를 맞추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냥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비율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올라가면 코스닥 폭등해버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글로벌 주식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이 코스닥이 갖고 있는 지수 포션만큼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다른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지 그게 맞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매물 부담이 있었던 건 거고,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수가 끌려지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 다른 거 뭐 저가주들이라든지 개별주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 단기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를 받겠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국내 주식 시장만의 장점들이 있지만 투자 심리도 그렇고 시장이 아직 상승 랠리 초기, 상승 진입한 추세 초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반까지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수급이 들어올 때 포트폴리오 중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종목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많은 좋은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 종목들은 사실상 지수를 끌어올려지는 데 있어서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수급이 못 들어갈 수 있죠. 특히 방산주가 그렇습니다. 방산주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성장성을 따졌을 때 글로벌 성장성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국 산업에서의 성장성은 높습니다. 그럼 이거는 한국만의 독특한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고, SM 같은 경우 국내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독보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필요가 이제는 분명히 있죠. 그런 상태에서 SM 같은 종목들이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M&A 시도, 해외에서 직접 투자로 들어오는 부분들 많아지겠죠. 경영권을 탐내는 경우도 많아지겠죠. 최근에 국내 은행주들도 좀 유의 깊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마 해외 시각에서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욕심은 안 낼까요? 제가 볼 때는 욕심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분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목표로 해서 유입되는 자금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이제 많아질 수 있다. 점차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들 종목들은 뭐 가격 적정가가 없죠.
오너들 입장에서는 또 방어를 하려 그럴 거고, 그만큼 이제 매력 있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경영권에도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뭐 눈앞에, 당장 눈앞에 20, 30% 수익이 아니고 좀 2, 3년, 1, 2년, 2, 3% 이런 수익률을 보면서 종목들을 바라볼 때예요.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바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좀 더 유리하게 게임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황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흔들릴 때가 아니다,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종목들 보지 말자, 그 조언을 드리고, 제가 뭐 여러 번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오늘 추천주 금양입니다. 금양. 우선 뭐 에코프로도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2차전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 하반기 때 가장 유망한 2차전지주로 부상된 게 금양이거든요. 우선은 수산화 리튬 가격 관련돼서도 수산화 리튬과 관련된 어떤 생산, 해외에서의 생산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원통형 2차전지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게 생산이 되면서 시장에서 거기서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했었지만은 또 튀어 오를 때는 이때처럼 단 한 10거래일 만에 레벨업을 시켜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잠잠히 있다가 아, 얘 못 가나 보다 싶을 때부터 또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또 레벨업이 돼서 주가가 더블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얼마입니까? 22,000원 정도 되네요. 22,000원에서 뭐 순식간에 44,000원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금양이 많이 쉬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금양까지 좀 추천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